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영화로 배우는 여성미술사 2강 2편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1세대 여성 서양화가이자 여성주의 운동을 펼쳤던 나혜석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윤성남,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이불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전개를 논할 때 한국에서 페미니즘 미술은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민중미술 운동 안에서 여성 분과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1980년대 운동 차원의 여성주의 미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문화적 차원의 여성주의 미술이 전개되었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1980년대 중후반에 국내의 페미니즘하고 관련된, 그래서 저희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면 한 10년 정도 뒤처진 1980년대,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는 90년대 들어서부터 저희 나라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미술 실천과 담론이 주도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원의 페미니즘 미술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시기에 여성주의 미술은 주로 단체를 통해서 좀 발표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의 페미니즘 미술은 1980년대 당시 활동이 두드러졌던 여성 미술을 포함해 서구적 발상인 페미니스트 미술 또는 여성주의 미술로 집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이전 작가로는 1세대 최초의 서양화가인 그 나혜석부터 시작을 해서 박내연, 우리 이제 전라도 출신인 청경자, 최욱경, 정강자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나혜석과 백남순입니다. 나혜석 같은 경우는 1921년에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서양화정, 그것도 여성이면서도 여성은 남성을 떠나서 이 서양화 개인전을 최초로 열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나혜석보다는 한 10년 정도 후에 백남순이라는 인물이 이제 누드, 크로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편 임영영과 함께 최초의 부부 서양화 전시를 열었었습니다. 이 두 전시는 여성 화가의 직업 화가로서의 등단을 확고히 하고 한국 서양화 정착에 큰 발전을 가져왔던 대표적인 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비평가들이나 평론가들은 이 두 화가에 대한 비평적, 미학적 논의보다는 모든 글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남성 우월적 시선에서 오는 비평으로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이분법에서 오는 모순을 비평가 스스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나혜석입니다. 나혜석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이 여성임이라는 말을 빼고라도 최초로 어떻게 보면 여성 그 서양화 전시를 개인전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작품량으로 열었던 인물입니다. 여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인간 해방과 자존의식을 위하여 기존의 인습과 사상의 반기를 든 인물입니다. 특히나 일제강점기 안에서 또 우리 동양의 반봉건 사회에 엄청나게 저항을 했던 시대를 앞서갔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사회문화운동에서 여성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발자취를 남기며 여권 신장에 앞장섰던 여성운동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러한 나혜석의 작품 세계, 그녀의 사상, 그녀의 삶, 예술, 사랑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조선미술 전람회에 나혜석의 작품이 이렇게 신문에 실렸던 상황입니다. 제2의 조선미술 전람회. 조선미술 전람회는 우리나라에 이제 1회가 언제 생겼었냐면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를
문화정치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1922년에 조선미술전람회 선전이라고, 지금의 국전의 전신이었던 선전을 창설을 해요. 그래서 1922년에 조선미술전람회가 생긴데, 이 모든 이제 미술전람회의 형태는 일본의 관전인 제국미술원전의 체제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공모제 심사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1세대 혹은 근대 미술 작가들은 다 이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통해서 작가로 등단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후부터는 이 선전 조선미술전람회는 1949년부터 전쟁 이후부터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대한민국 국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국전의 모태였던 조선미술전람회의 2회부터 이제 나이석은 참석을 하는데요. 난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4등상을 했다라는, 이렇게 4등상 했다는 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쓰여진 말이 한국 여성으로선 처음 있는 일이다. 여성 작가라는 말이 여기 이렇게 또 쓰여져 있습니다. 나이석보다는 한 이제 10년 정도 후에 이제 활동했던 백남순이라는 작가입니다. 백남순이라는 작가 또한 나이석과 비슷하게 동경여자미술대학에서 유학을 했었고요. 나이석을 이은 두 번째 여성 서양화가입니다. 물론 백남순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놓고 여성 해방운동의 어떤 그 운동가적 기질로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혜석과 함께 여성 미술계를 어떤 선도했던 주도적인 인물로 또 뽑히고요. 그녀는 또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제 활동들이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6.25 전쟁을 겪는 동안 남편 임용연이 공산당에 이제 끌려가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면서 그녀는 1964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뉴욕에서 다시 이렇게 뉴욕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다시 화업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파리 유학을 떠났던 인물이고, 파리에서 활동을 했던 우리나라 여성 화가, 서양화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남편 임용연을 만나면서부터 또 1930년대에 한국으로 이제 남편과 함께 오면서 최초로 서양화 부부 전시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자, 백남순의 작품 현재 삼성리움미술관에 있는 작품입니다. 낙원이라는 작품은 병풍이의 캔버스로 그려진 작품인데, 작품의 제목이라든가 스타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굉장히 독실한, 그녀가 카톨릭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곳곳에 배어 있고, 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후에 이제 그녀의 작업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80년대부터 이제 민중미술,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그 5.18을 겪으면서 민중미술이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요. 이때 1985년에 민미협, 민중미술협의회 에서 여성분과가 만들어지고, 이 여성분과를 통해서 여성주의 미술의 좀 전개가 됩니다. 이런 이제 민미협 여성분과는 1994년까지 전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1987년, 86년 이렇게 이제 여성미술연구회라는 이 여성분과에서 만들었던 여성미술연구회를 통해서 전시를 이어가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주의 전시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전시는 10월 모임을 통해서 나왔던 반에서 하나로 전입니다. 이때 여성주의 미술을 최초로 이끌었던 김인순이라든가 여성미술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페미니즘 대표 작가인 윤성남, 또한 김진숙, 이렇게 3명의 작가가 이제 최초로 했던 전시입니다.
이들의 모임은 민중미술적 리얼리즘 미술 또한 현실주의 미술을 지향하면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1987년 여성 운동가들은 그림패 둥지라는 그 어떤 그 여성 분과위원들이 공동 창작한 작품들을 통해서 노동 문제, 민주화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젠더 문제까지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공동 작품이 1987년의 평등을 향하여입니다. 그 후 1988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서울 올림픽을 동반한 문화 산업이 이제 그 발달을 해요. 이러면서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미술계에도 영향을 주고요. 우리 아까 봤던 서구의 페미니즘 미술과 접목된 페미니즘 미술이 저희 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개인 작가, 여성 작가 위주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김인순하고 이제 그림패 둥지가 공동 창작했던 평등을 향하여라는 작품입니다. 처음에 5명의 작가가 같이 공동으로 시작을 했던 걸개 그림 형태입니다. 집단 창작, 둥지라는 그림패를 통해서 집단 창작을 했던 노동 현장에선 일어난 일들을 이 작가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농성 현장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걸개 그림 형태다 보니까 선전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또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서 여기에 보이면 여성들이 이런 그 투쟁의 현장에서도 가장 앞장서고 있지만 또 가장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둥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던 맥스테크 민주노조에 대한 작품입니다. 이 또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작품으로 만든 형태인데요. 1987년 우리나라는 6월 항쟁 이후부터 굉장히 민주화의 열풍이 고조화됩니다. 그렇지만 노동 현장에는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장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모습, 그 노동자 안에서도 여성 노동자의 삶은 더 험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주의, 우리나라 여성주의의 미술의 시작은 민중미술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내용은 대단히 서사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방금 봤던 둥지를 이끌었던 김인순 작가입니다. 김인순 작가 같은 경우는 1941년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그녀는 처음에는 약간 아마추어 화가처럼 정물화나 풍경화를 그렸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 민중미술의 데모로 민중미술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이제 변화를 가져요. 그녀는 자신의 논문 근현대 미술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라는 이 논문을 통해서 여류 미술가와 여성 미술가를 구분하고 있으면서 또 1987년에 열렸던 여성과 현실전에서 미술사적 의미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여류라는 접두어가 붙은 전시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류 미술인들의 대부분은 인간이나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성 특유의 관조성, 감수성, 일상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제 환상적인 표현에 매몰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류라고 칭했던 일반적인 여성 작가들에게 또 여성주의 운동을 했던 민중미술 내에 여성주의 미술을 이끌었던 그 미술패 여성 분과위원들이 또 약간 대립하는 그런 경향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초창기 김인순의 현모양처라는 작품입니다. 1986년에 제작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남성은 나체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발을 무릎 꿇고 씻겨주는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머리에 쓰고 있는 사각모로과 그녀는 고학력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그녀가 남편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모습이 현모양처라는 제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녀가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자신의 동문들 모임에서
얼마나 본인들이 남편에게 잘하고 있는지, 자신의 미덕에 대해서 늘 모임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자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연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모양처, 한국 사회의 현모양처의 이미지 속에 가부장적 사고가 들어가 있다. 여성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미덕 아래 여성이 겪어야만 했던 부당한 일들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랬던 김인순의 현모양처를 그렸던 이 그림이 1986년에 그려졌었습니다. 이랬던 김인순의 작품은 1995년, 근 10년 후에 황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보면은 여전히 어머니처럼 보이는 여인은 아버지의 안주를 굽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은 그 테이블 위에 앉아서 이렇게 식탁 위에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김인순이 문제 제기했던 여성의 불합리한 위치에 대해서, 불합리한 어떤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10년 후에도 크게 달라진 바 없는 모습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성남입니다. 1939년생입니다. 지금도 가장 우리나라 미술 비평계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작가를 한 명만 뽑으라면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윤성남이라고 합니다. 페미니스트 1세대 화가이기도 한 윤성남은 그녀의 이름이 성남이듯이 그녀는 굉장히 아들 낳기를 희망하는 집의 딸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윤백남 씨로 우리나라 이제 소설가이자 극작가,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랬던 그녀의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 사고가 강했던 사람이었고, 그녀는 3남 3녀 중 셋째로 그녀의 이름이 성남으로 지은 이후부터 특이하게도 그 후에 3명의 남동생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서울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66년부터 성균관대 영문과 야간으로 입학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학업에 대한 욕구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지만 집안 형편상 화가가 되지 못하고 일반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녀는 1983년 1년 정도, 그러니까 나이 40이 넘은 나이에 미술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주의 미술 작가가 됐어요. 윤성남의 작품은 자전적이다.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으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병사였고 어머니는 3남 3녀인 자신들의 형제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가장이 되었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혁벽을 짓고 선수 짓고 행상을 하며 인고의 세월을 겪었던 자신의 어머니가 주로 자신의 작품의 주제였고, 그러한 어머니를 통해서 그 당시를 살아냈던, 아니면 현재를 살고 있는 여자들이 자신의 작품입니다. 요즘은 최근에 했던 작업에서는 그녀는 최근까지는 아니죠. 2009년부터는 이렇게 유기견의 모습을 나무 패널에다 그리는 작업들까지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미술을 했던 여성주의 작가는 여성이라는 자신의 테마를 좀 더 넓혀서 이런 유기동물이라든가 다양한 생명이 있는 존재로까지 펼쳐갑니다. 왜 생명에까지 가냐? 여성의 존재가 늘 생명을 품어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여성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 당연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대표 작품 핑크룸입니다. 여기 보면은 핑크색 의자의 다리 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핑크색 구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의자와 소파 위로 날카로운, 여기 보면 쇠꼬챙이가 있고 뭔가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게 있습니다. 소파와 의자는 여성이 집안에서 가장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지만 어떠한 장소도 여성들에게는 편안히 머물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온한 거실,
편안한 여성만의 공간인 부엌. 이 공간이 결코 안온할 수 없다는, 여성의 삶이 결코 소파나 의자만으로는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이렇게 반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거실의 풍경이나 부엌의 풍경은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윤석남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여성은 이러한 편안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도 편안하지 못하다. 여성은 편안한 가정 안에서 편안한 주부로만은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지금 현재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대표 작가인 이불 작가입니다. 이불 작가는 단순히 페미니즘 작가로만 명명하기에는 굉장히 그 규모라든가 그녀의 작품 세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녀는 홍익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고 현재는 설치 작품, 퍼포먼스, 회화, 드로잉, 영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매체를 활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화상인 히드라라는 작품입니다. 이 히드라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녀는 자신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작품이다. 히드라를 통해서 왜곡된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서구의 이미지를 깨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에서 비롯한 순종적인 여성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했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처럼 머리가 잘려도 죽지 않는 강인한 여전사의 이미지, 아시아의 여성들에게도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불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민중미술이나 여성주의 작가로만 구성하기에는 좀 맞진 않지만 80년대 이후 이불의 작품에 나타난 성과 욕망의 문제는 1990년대를 예견하고 있고 90년대 이후부터 한국 페미니즘 미술을 정립하고 확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미술 작가 중 국제적인 작가로 백남준이나 이우아는 그 기반이 처음에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했다면 우리 이불 같은 경우는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던 점을 저는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뉴욕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파리 펑피디 센터, 일본 모리 미술관 등 전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 여성을 주제로 한 전시와 퍼포먼스를 했던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했고요. 2014년 강주 비엔날레에서 실험적인 작가에게 수여하는 눈 예술상,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과 현대차가 진행하는 한국미술 세계화 프로젝트 1호 작가로 선정되어서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2014 이불 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또한 독일 미술사가인 얀 후트가 헤르포트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20세기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50인 안에 피카소, 앤디 워홀, 요셉 보이스 등과 함께 우리나라 이불 작가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처음에 그녀는 1989년에 벌거벗은 몸을 통해서 낙태라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벌거벗은 몸을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자신의 몸에 이렇게 쇠 목걸이라든가 쇠사슬을 몸에 걸친 채로 또한 거꾸로 매달려서 이런 노예처럼 제시하는 것은 더 큰 의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낙태의 자전적 경험을 구현하거나 신체에 대한 과학적인 행위를 포괄하는 당대 세계적인 퍼포먼스 조류의 한 전형으로서 우리나라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강력한 페미니스트 퍼포먼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차후에 이제 이런 몬스터 작품들을 몬스터 핑크 시리즈를 주로 했었는데요. 이런 유기적 형태, 뭔가 이런 펠트천 등을 이용하거나 이런 몬스터 형태를 띠면서 이런 작업을 시리즈 몬스터 핑크, 몬스터 블랙 등을 작업을 합니다. 불완전한 존재를 재현하고 있는 몬스터 시리즈는 돌연변이 개념을 확장한 작품입니다.
생물학적 도형과 유기적 구조물의 조각을 통해서 미래의 종이 진화하는 형태, 곤충과 식물 등이 결합된 형태일 것이라고 나름대로 추측한 작업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불의 지금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서문 분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불의 시작이라는 전시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3월 2일에 시작해서 5월 16일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이불의 이 전시를 여성주의 미술을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불의 초기 작품, 10여 년 동안 발표했던 소프트 조각, 그리고 퍼포먼스 기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주변화, 소비주의와 대중문화의 범람, 국제화의 물결, 세기말적 두려움, 그리고 세기에 대한 희망이 상충하는 우리나라 역사의 변곡점을 대해서 다양한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형성된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조각, 드로잉은 물론 작가의 예술적 사유와 탐구 과정이 담긴 모형과 오브제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이불의 초기 작품이 방대한 자료들과 함께 소개된다고 합니다. 저도 곧 이 작품을 보러 서울을 올라갈까 합니다. 우리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여성주의 미술을 단순히 과격한 여성들의 어떤 운동 차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술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은 시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예술로 승화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불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가장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전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나해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페미니즘 작가들을 살펴보고요.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작가의 작품을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